안녕하세요. 주말면 되는 취업 비법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인터뷰 방송도 하고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도 진행을 하면서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느꼈던 필기시험에서의 기출문제 공개에 대한 설문 결과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4일 내지 5일 정도, 한 5일 정도 된 것 같네요. 설문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까지 약 477명 정도의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신문 기사,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보냈고, 앞으로는 또 이 자료를 좀 더 취합을 해서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관계기관 국회나 아니면 정부 부처 이런 쪽에도 제안을 해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문항들이 공개가 돼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77명이 현재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477명이 응답을 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인원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1번 문항에서 공기업을 준비한 기간을 물어봤습니다. 기간을 물어봤는데 가장 많이 현재 준비한 기간은 1년 204분 42.8%, 그럼 1년 내지 2년 정도가 41.5%. 이걸 보면 한 2년 정도, 평균적으로 2년 미만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80%가 넘기 때문에 대부분 2년 미만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4년 내지 5년을 준비한 분들도 작지만 약 한 2.5% 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을 좀 장기간으로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필기시험이나 이런 기출문제 공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이제 평균 지출하는 비용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10만원 미만이 18.9%, 그리고 10만원 내지 20만원이 34%, 20만원 내지 30만원이 23.1%, 보통 10만원 내지 30만원 사이, 한 2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50%가 넘는 분들이 2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서 이것도 뭐 작은 비용은 아니죠. 생활 다른 쪽에서 지출을 하면서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비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답을 보면 좀 기출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돼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가장 지출이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역시 기출문제집 구입이 가장 컸습니다. 80.7%가 기출문제집 구입에 가장 많은 비용을 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기출문제집 사실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공기관이 기출문제라고 해도 그게 맞든지 정말 기출문제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출문제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항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시험을 본 분들의 기억에 의해서 문제를 복원한 건지 아니면 출제를 한 곳인지 또는 본인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문제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라고 해도 정말 그 문제가 기출문제인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부분이 전국민 자격증 관련 학원을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기출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죠. 기출문제가 공개된다면 직무 관련된 내가 전공을 어떻게 준비할지 문항을 알 수 있다면 기사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으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학원을 가게 되는 거죠. 사실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세 번째 많이 또 지출하는 부분이 NCS 관련된 학원 등록입니다. NCS를 처음에 실행한 이유가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자,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새로운 부담이 되는 거죠. 사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조차도 NCS의 부담을 느끼는 것조차도 공개를 한다면 현재 산업인력공단에 나와 있는 예시문항을 가지고는 공부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각 기관별로 공개를 해서 이런 사교육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제가 복수로 2개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던 이 문항에서 나온 부분이 기출문제집 구입, 전공, 그 다음에 학원 관련 이 세 개의 답이 가장 많았고 압도적으로 기출문제 구입이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공기업 기출문제 공개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을 때는 찬성한다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역시 86.6%의 분들이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물론 있었습니다. 9.6%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분들은 기출문제가 공개가 된다면 시험의 난이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학원들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보여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기출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육의 불평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의 불평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학원들이 전부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노량진 중심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학원들도 많이 있고요. 강남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은 공공기관, 공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방에도 학원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편차라는 것들은 지방에도 편차라는 것도 존재하고 또 대도시 위주의 지방 대도시 위주이기 때문에 소규모 소도시에 있는 분들은 다니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개가 돼야지 학원을 안 다니고도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학원이 물론 좁아질 수도 있겠죠. 기출문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학원에서 공개된 기출문제로 전문학원처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작용은 그 문제는 지금도 동일하게 어쩌면 지금 깜깜이식의 문제를 가리키는 게 더 큰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작권은 출제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만약 계약상에 출제자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공기업이 나라장터에서 공개 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 제안서에 분명하게 이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다라는 부분을 표시하고 이 부분 발주기관에서는 향후에 이 문제들을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공개가 돼서 문제의 오류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에서도 문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현재와 같이 문제에 대한 오류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시험을 본 분들이 문제를 외워서 이 문제가 오류다 아니다를 주장해야 되는 이 상황은 공공기관에서 아무리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좀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구직자분들이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이런 채용에서의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또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에서도 좀 더 양질의 문제를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시험을 출제하는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질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출제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비용 문제가 두려워서 현재와 같은 이런 깜깜이식 채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그 반대하는 의견조차도 찬성에 필요한 의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번 설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의견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를 보고 공부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좀 더 양질의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문제 오류가 많은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문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이 공개를 통해서 좀 더 앞으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양질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낙하산 채용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솔직히 정말로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데 이 채점을 어떻게 잘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거를러진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건 외부에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건 역시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내가 내 점수를 알고 합격 커트라인을 안다면 이런 문제들은 줄일 수 있거든요. 면접에서의 점수를 공개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면접 점수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면접이니까요. 그렇지만 필기 시험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항을 공개하고 합격선을 공개한다면 이런 낙하산 채용이나 이런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될 수가 있는 거죠. 공공기관인 만큼 기출문제, 정답, 본인 성적, 합격 컷은 공개한다라는 요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9월 달에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과거의 청년위원회, 현재는 전국적으로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부에서 그 회의에서 합격 컷을 공개해라. 개인별 성적과 합격 컷을 공개하라고 분명히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기나 공기업에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합격 컷과 개인 성적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알아야지 내가 정말 이 정답, 나의 성적이 정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0점을 맞았는지 50점을 맞았는지를 내가 동의를 하려면, 이해를 하려면 그 문제와 정답, 그리고 그 정답이 왜 나와 있는지 해설 과정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당신은 50점이야, 당신은 100점이야 라고 한다면 그거조차도 믿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기출문제와 합격 컷, 그 개인 성적은 동시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오류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문제를 보면서 5개, 6개 이 정도의 문제 오류가 있었다. 하나의 시험에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출제하는 곳에서 퀄리티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들, 다른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오류들,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공개되면 경쟁률이 더 심화될 수 있으므로 아직은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요. 제가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문제가 공개돼서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 공개와 경쟁률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건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출문제 공개는 당연하다. 검증된 문제로 시험을 보고 싶고 기출문제를 통한 대비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 정말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공개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는데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피해보는 사람은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 정도 될까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정말 양질의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감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출제 전에, 시험을 보기 전에 또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비전공자가 검증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죠. 일은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보는 사람은 시험 보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피해보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문제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도 공개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문제는 좀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개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의 제기한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충분히 답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의 제기를 하려면 문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외운 문제 갖고 내가 외워서 나가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공개해야지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사 시험도 아니고 의미 없는 문제 수준이 정규 대학 학부 수준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기사 수준 정도보다 낮게 아니면 기사 수준 정도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좀 알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개를 안 해도 충분히 공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공개하면 난이도 더 상승하고 공무원처럼 공기업 대비 학원이 나온다는 등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음. 이미 공공기관 공기업 대비 학원들은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처럼 많은 분들이 다니진 않지만 많이 다니지 않는다? 이 표현은 좀 틀릴 수 있겠죠. 제가 사실 학원에 있는 학원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다니는지는 아직 모르겠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원들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공기업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런 시험이나 토익을 하는 회사나 이런 데서 지금 공공기관 공기업 다 하지 않습니까? 큰 회사들 중에서 공공기관 공기업 관련된 지금 과정들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미 학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비해서 학원이 더 적은 거죠. 물론 지방의 학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공개돼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기술직의 경우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또 비슷한 면에서 기사 시험에서도 실기는 공개하지 않는데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뒤에 있습니다. 실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면접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들이 개입되니까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될 수 있는 실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리학원 같은 경우 요리시험 한식 조리사를 따는데 그 시험 한식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평가자들의 분명히 어떤 생각들이 개입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이제 채점표는 공개하더라도 그 채점표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점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문제들, 실기에서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기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없으니까 필기시험은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공개를 안 하니까 출제자들이 문제율에 대해서 중요성을 심각성을 못 느낀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한 번의 시험에서 오류가 5개나 6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제의 오류 및 정확한 시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고요. 또 이제 이런 분들, 선배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다. 선배가 그 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보를 많이 구할 수 있는 학교 또는 지인들이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유리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걸 수 있겠죠. 모든 분들이 동일선상에서 준비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지역마다의 차이도 있고 내가 아는 지인들에 따라서 어떤 더 좋은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비슷한 선상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개되는 정보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공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유형을 사전 공개를 해야 되고 대행사가 변경되면 사전 공개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정말 사전 공개가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기출문제가 공개되고 올해 그 필기는 이렇게 유형이 공개될 거다 이런 건 필요합니다. 면접에서 어떤 면접을 본다, 면접 절차나 어떤 방식으로 본다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는 공기업들이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필기도 어떤 유형으로 어떤 난이도로 보겠다는 것들을 공개하는 것은 좀 맞다고 봐요. 수학능력 시험에서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처럼 기업에서는 물론 모의고사를 할 수 없지만 난이도 정도는 평가는 출제기관과 협의해서 조정하고 그걸 미리 공개하는 것은 좀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뭘 틀렸는지 모르니 대비가 안 된다. 합격선과 합격 커트라인과 내 점수를 공개한다고 해서 내가 뭘 틀렸는지 모르는데 점수만 보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비할 수 없는 거죠. 문제를 공개해야 되는 거죠. 공신력 있는 곳에서 내줬으면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들은 본인들이 다 공신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외우지 않고서는 이의를 제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장치가 아무리 마련되면 뭐하냐는 얘기인 거죠. 장치가 있어도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이 말에 정말 동의가 많이 됩니다. 기출이 없어 공부하기 어려워요. 투명성 있게 채용 프로세서를 운영하는 것이 기출 문제와 점수 공개부터입니다. 맞습니다. 기업의 직무와 너무 무관한 ACS 시험 및 서류 평가의 상향 평준화로 인해 기회가 너무 적다라고 또 주장하신 분도 있고요. 요즘에 그 필기 시험을 전공 관련된 시험을 안 보고 NCS로 대체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공 관련된 직무 관련된 사항은 면접에서 질문을 하고 필기에서는 NCS만 물어보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NCS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개가 더 쉽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인행 방식으로 이런 기관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면접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무 관련된 적합자들을 선발할 거기 때문에 NCS에서는 직업기초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 그런 능력만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인행 방식으로 활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 NCS 필기시험에서 NCS 위주라는 기관들은 더 적극적으로 기출문제들을 공개하고 장기적으로는 문제인행 방식으로 좀 전환하는 것이 구직자들, 공준생들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별 점수와 커트라인은 곧 공개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쪽에서 공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라고 이제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 시험처럼 공개했으면 좋겠다. 공기업 문제가 공개되어야 한다. 왜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는지가 의문이다. 저도 진짜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주장을 많이 안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 앞에 봤지만 1년 내지 2년 정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입사를 하고 나면 입사하기 전에 가졌던 불만사항이나 필요사항들이 이제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장을 안 하시는 거겠죠. 이 부분은 공준생분들이 직접 또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외곽에서 저처럼 관심 있는 분들이 먼저 앞서서 주장을 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으로 난 원조 커피님께서 진짜 실현 가능할까요? 꼭 실현되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지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달려 있겠죠. 정부 차원에서 중앙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경기 같은 광역 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주장을 해서 그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기초단체들,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에 있는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압박 좀 요구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하나의 기관 정도는 최소한 공개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점점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요구를 우리가 하고 어떻게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공공기관, 공기업의 기출문제를 공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 엄밀하게 말해서 이해관계자는 아니거든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끔 여러분들의 이런 면접이나 필기나 필기는 아니죠. 제가 필기는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나 이런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는 하지만 제가 100%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해관계자는 아마 더 여러분들처럼 시험을 보는 분들, 현재 준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공이든 NCS든 다 공개해달라는 분도 계셨고요. 저작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작권은 발주 단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아마 지금도 저작권은 공공기관 발주처에 있을 겁니다. 제가 발주처가 저작권 안 갖는 경우 거의 못 봤거든요. 분명히 발주처에 있을 겁니다. 수험 준비생들을 위한 권리다. 저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마다 문제 보건을 통해서만 기출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정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맞습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DNA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DNA라고선 제가 AI부터 먼저 말했네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DNA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왜 공공기관, 공기업의 기출문제가 공개 안 되는지, 데이터가 공개 안 되는지 의미인 거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지금 전부 다 뉴딜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공공데이터 개방 이런 이야기 계속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공개하기 쉬울 수 있는 이런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 필기시험도 분명히 공공데이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자라고 요구하는 거는 전 시대적 흐름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 형상 비밀이다 한다. 이건 비밀과 문제 공개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왜 면접에서 더 좋은 점수를 줬다. 이거조차도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에서 더 좋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기시험 자체가 비밀이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필기시험은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점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필기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1번이 정답이고 어떤 사람에게 3번이 정답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100% 공개돼도 기업의 어떤 비밀이 아닙니다. 영업 비밀도 아닌 거고요. 이거는 비밀이라고 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건 정말 공개하기 싫어서인 겁니다. 이런 거는 국민들이 충분히 공준생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직속기관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일정 정도 정부 예산 그리고 또 운영에서 떼어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할 수 있고요. 중앙공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서울시,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이렇게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시험 문항도 공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기출하고 다 공개되는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필기는 공개하더라도 기사는 평가자의 이 평가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을 공개하기 어려울 수 있죠. 문제는 공개한다고 해도 문제 공개와 평가 지표들은 공개를 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지표를 점수를 못 받았을까? 이건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평가자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기본이 잘못돼 있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식조리사를 보는데 난 되게 맛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평가는 맛있다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요리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얼마나 정돈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지, 순서는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한식이 조리도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양념을 어떻게 순서에 의해서 양념을 넣는다 이런 거 다 표준화되어 있는데 나는 맛을 좋게 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꿀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지만 평가자 입장에서 보면 감점요인인 거죠. 맛과 최종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실기 점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완결성과 나의 점수와 평가자가 생각하는 그 수험생의 기술? 실력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기는 공개를 해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수 공개 당연히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입찰된 기관이 정당하고 올바르다면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 맞습니다. 모든 국가시험들, 공무원 시험들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돼야 되죠. 수능이 공개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수능 공개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죠. 시험 보자마자 공개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격증 시험 보면 필기 보면 보자마자 답안 공개되지 않습니까? 문제집 갖고 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공개돼야 됩니다. 수능의 문제집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격증을 보면 문제집을 갖고 올 수 있는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돼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출문제 비공개로 혼란과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시간이 없어서 다들 이제 그냥 넘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더라도 제발 하루에 1분 내지 2분 정도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제가 만약에 언론사에 기사를 올리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그렇게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되거든요. 앞으로 만약 제가 이제 국회에 가서 어떤 분을 방문한다거나 만나건다거나 아니면 자치단체에 누구를 만난다거나 이럴 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댓글만 정말 수백 개의 댓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천 개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수백 개의 댓글만 있어도 정말로 그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요구가 크구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댓글 한 개, 두 개, 이러면, 요거는 생각하는 사람들 없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제발 힘들더라도, 바쁘시더라도 하루에 1분 내지 2분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댓글을 달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에, 예를 들어서 저희 이 내용이 기사로 나온다. 아니면 제가 누구를 방문해서 만났다 이러면 그런 쪽에 홈페이지에 좀 댓글을 달아달라는 얘기죠. 공공기관의 출제 경향을 알 수 없어 CPA 기출 문제를 한다. 이분은 아마 상경계열, 이제 회계 쪽, 재무 쪽 담당하시는 분 같거든요. 아마 은행 쪽, 이런 쪽 지원하시는 분 같은데요. CPA 기출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학생끼리 필기시험 내용을 복원하고 있다. 일부 집단의 정보 소유로 정보 비대칭을 낳고 있다. 일부 집단,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가 있는 분들, 인맥이 있는 분들끼리 이제 기출 문제를 서로 외웠던 문제들을 이제 공유한다. 이런 분들 충분히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돼야 되죠.
보건방에서 정보 교육 많이 한다.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기 커트라인 계속해서 올라가고 취업생의 부담감은 더 심해지고 있다. 기출문제 공개로 부담감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부분의 생각이시죠.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좀 부담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바뀌는 문제 제작 회사 문제. 뭐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오류가 너무 많으니까 출제 회사가 바뀔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선 출제 회사들조차도요. 문제가 공개되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후에는 정말 양질의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본인의 회사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가 돼야 되겠죠. 공기업 기출문제를 구하려고 이제 커뮤니티, 학원 뭐 이렇게 정보를 이제 구하려고 많이 애쓰신다 이런 얘기고요. 자수, 점수, 면접 관련 정보도 이제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저는 이제 공개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그리고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 부분은 명확히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에 한다고 해서 공개가 이제 뭐 좋다 안 좋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공개하는 게 좋죠. 근데 공개가 된다고 해서 면접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면접을 본 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면접을 예전에 이제 보면 면접관들조차도 약간 평가의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더 점수를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좀 준비를 많이 해온 분을 더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물 흐르듯이 잘 이야기하는 분들을 점수를 좋게 주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외워온 거는 좋지 않다라서 외워오는 것 자체에 감점을 주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면접관의 생각 따라 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점수가 공개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은 100% 동의는 아마 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기준인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하는지 점수를 주는지는 공개하는 것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 투명성을 우시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한다고 하는 거고요. 국가시험처럼 공개한다. 이런 이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설문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공공기관,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이 아닙니다. 정부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도움을 분명히 받는 기관, 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존립 자체가 국민들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도움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 문제는 필기 시험 문제는 반드시 공개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말면은 취업비법들 좀비스에서는 공공기관, 공기업 시험 기출문제 공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유튜브 방송 저희 이런 기출문제 공개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주말면은 취업비법들 좀비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